수능은 절대평가고요. 어, 내신도 5등급제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내신은 5등급제로서 10% 안에만 들면은 1등급을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욕심을 내서 모든 문제를 다 맞춰도 좋지만 10% 안에만 들면 되고요. 수능은요. 절대평가로서 90점 이상만 맞으면 성적표에 90점 이상과 100점의 차이점이 없도록 절대평가로 됩니다. 1등급 정도 되고요. 요거는 보통 아이들이 7%에서 10% 사이에 요 1등급을 많이 맞고 있습니다. 자, 요 입시 제도가 이해되시면 1번을 쳐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어때요? 91점과 92점은 다른 거지만 수능은 91점과 92점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역시 이 5등급제에서도 내가 1등급만 들어가면은 10%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 학교 시험이 어려워서 뭐 50점을 맞았는데 내가 반 3등 했어. 30명 중에. 그러면 역시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거나 이 영어에서 1등급 결국에는 90점 이상 맞는 아이들이 10%라고 했기 때문에 영어에서 절대평가 1등급을 맞으면 그냥 5등급제에서도 1등급을 맞겠거니 정도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90점 맞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몇 점짜리죠 지금? 3점짜리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3점짜리 아주 어려운 세 문제 정도는 좀 마음 편하게 틀려도 괜찮다. 시험장에서 이 문제 틀려도 내가 1등급 받는데 그리고 내신에서 1등급 받는 데는 아마도 지장은 없을 것이다. 그럼 뭐 이런 문제 안 풀어도 되겠네요? 그건 아니죠. 그죠? 이런 방향성을 잡고서 공부를 해 나가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함께 이 문제 뭐 자세한 풀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함께 보면서 혹시 뭐 제가 올려둔 교재 이렇게 프린트를 하신 분도 있을 테고 같이 보면서요.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은 EBS 해석이 있습니다. 자,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요 EBS 해석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인은 별로 없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느낌이 많이 들도록 합니다. 뭐 EBS의 해석 쓰신 분도 뭐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 EBS 해석을 쓴 사람이 파파고 해석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한글과 영어를 이렇게 1대1로 대응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잘 이해를 해요. 나보고 그러면 너가 해석을 한번 써봐라고 한다면 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먼저 영어를 보기 전에 우리 한국어 해석을 같이 보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문해력이 딸려서가 아니라 이 해석이 이해하기 어렵게 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많은 영어 공부를 이 영어를 이 한국어 해석처럼 써서 해석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자, 그럼 이걸 읽고 한번 이해를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채팅창에 열심히 한번 우리 영어를 할 줄 알고 왔는데 갑자기 한국어를 하네요. 자, 사진이 나오기 전에는 장소들이 잘 이동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일단은 장소들이 잘
이동하지 않았다? 장소들이 이동하지 않았다? 장소들이 이동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 좀 어려운 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문장이에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네요. 화가들이요. 항상 특정한 장소를 그것의 따옴표 거주지에서 그것의 거주지에서 벗어나게 해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왔지만, 자, 지금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분들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타자를 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과정이 좀 중요해요. 이걸 한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화가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인데 생각을 해봐요. 장소, 뭐 벗어나게 한다, 이동시켜 왔다. 자, 이런 말 아닐까? 한번 쳐보세요. 자, 그림은 아까 화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림 얘기 계속 하겠네요. 그림은 제작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 그죠? 그림 그리는 거 상대적으로 운반이 어려웠고, 운반, 그쵸? 그림을 운반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단품 수주 생산이었다. 단품이라는 건 하나하나의 제품을 만든다는 뜻이죠. 자, 요 부분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화가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두 개의 문장까지 읽었습니다. 혹시 이거를 만약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런 식의 어떠한 비유적인 표현, 그리고 이런 거 보고 이제 저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은유적이란 게 뭐냐면요, 은은 숨긴다는 뜻이에요. 유는 뜻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숨겨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뭐 은유적인 표현들이 뭐 그런 거 있죠. 뭐 인생은 마라톤이다. 마라톤이 뭐지?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영어를 한번 좀 보면서 갈 텐데, 아무도 이 의미에 대해서 안 쳐주시네요. 조금 쑥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학생분들도 한번 도전해 주세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전 초등학교 한 5학년, 4학년 정도면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제부터 한번 영어 지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해석을 조금 방금 있던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일부러 좀 안 해드렸는데, 자, 이 문제는 여기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는 게 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앞에 이런 말이 있고 빈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말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이 5개 중에 어떤 말이 여기 들어가면 좋겠느냐라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 여기 빈칸이 있던 것을 일단은 요 앞부분만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photography. photography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이란 뜻이죠. 자, prior는 전이라는 뜻입니다. 네, 더 앞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진 전에는 이랬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이 prior이라는 것을 좀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사진이라는 것이 있고요. 사진 전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떻다라는 겁니다. 자, 페인터스는 페인트에다가 이하를 붙여서 우리가 화가들이라는 단어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한글 파일을 조금 올려놓고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가들은 have always, 항상 그래왔어요. lift, 자, lift의 뜻이 뭐죠? 자, lift의 뜻은요, 뭔가를 올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뭘 올리냐면 particular places를 올린답니다. 근데 out of,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their dwelling에서 온 거랍니다. 자, dwelling은 바로 주거, 주소, 집,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문장이 지금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place라는 단어는 당연히 초등학생 단어고요. lift 당연히 초등학교 단어입니다. dwelling 정도만 중학교 단어예요. 네. 근데 이 문장이 어려운 이유는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쵸?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lift라는 것은 들어 올리는 거죠. 예. 여러분들 혹시 뭐 그 성형외과 가면요, 그 리프트 수술합니다. 그 얼굴에 있는 피부를 들어 올려요. 그리고 짐 같은 거 올릴 때도 리프트로 이렇게 짐 이삿짐 같은 걸 많이 들어 올립니다. 그죠? 이제 장소를 들어 올리는데 out of는 어떤 것의 시작점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밖으로란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이렇게 있었는데 걔네들을 밖으로 딱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place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place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장소가 산 그린 거예요. 예. 그 장소가 살고 있는 그 장소에 살고 있는 것으로부터 얘를 lift 들어 올렸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말이 이해되면은 3번을 한번 쳐보고 이해 안 되면 4번을 쳐보겠습니다. 아무도 안 쳐주네요. 이해도 안 되고 이해도 이해되면 3번.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4번. 좋습니다. 자, 제가 물론 이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상상을 해야 돼요. 그 장면을 상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풍경을 봤는데 그것들의 풍경들이 살고 있는 그 곳에서 바로 내가 딱 들어 올려 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트랜스포트는요, 트랜스라는 뜻은 어떤 한 지역에서 어느 한 지역으로, 포트는 이렇게 옮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them, 그 장소가 되겠죠? 그 장소를 else, 그 밖의 지역으로, elsewhere, 그 밖의 지역으로 트랜스포트 한다고 합니다. 그럼 화가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화가들이 어떤 것에 대한 풍경을 딱 보러 갔어. 그 풍경을 딱 떼어내서 들어 올린 다음에 걔네들을 트랜스포트, 다른 지역으로 트랜스포트하고, 그리고 그게 바로 elsewhere죠.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긴답니다. 결국 이것이 페인터들이 하는 거죠. 네, 페인터들. 네, 이해 안 되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 자, 이 문장을 처음부터 이해를 하는 정도면 다시 한번 얘기해 뭐라고요? 이제 하산해도 된다. 그럼 여기서 나온 단어 중에서 트랜스포트도 중학교 단어고요. 네, them, elsewhere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중학교 단어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단어의 어려운 막 진짜 뭐 그런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학교스러운 단어들을 이 화가가 그러한 리프트를 한다면, 물론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리프트 하는 거랑 다르겠죠. 예. 그리고 여기 콤마가 있어요. 여기서 이 거주라는 뜻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사실 거주는 사람이 요통하는 거죠. 근데 장소가 거기서 살고 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런 식의 문장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고난도 문제에서. 왜냐하면 이 고난도 문제에서 우리가 지문을 너무 어렵게 냈더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어렵게 내지 마라. 우리 아이들 사교육 좀 줄이게 어렵게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그럼 어렵게 안 내고 내가 단어는 다 중학교 수준, 진짜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쉬운 걸 위주로 할 테니까 그 대신 그것의 그 뜻을 장면만 상상할 수 있고 조금
맥락적으로, 이 맥락적이라는 게 많이 뭐냐면 지금 여기선 그거예요. 화가가 들어 올렸다면 사는 거주를, 그 장소가 사는 거주를 들어 올렸다면 이게 도대체 뭘까? 화가는 당연히 그림을 그렸겠죠. 아, 결국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한국말에서도. 야, 이 한 폭의 그림은 그 장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떠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풍경을 그림을 그리는 곳에 옮긴다는 표현. 그 그림을 그리는 곳이 사실 정확히 말하면 캠퍼스겠죠. 그렇죠. 캠퍼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도 이 문장을 처음 읽고 바로 그러면 당신 뭐 영어 뭐 잘하니까 아니야. 노노노.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화가가 들어 올린다? 하지만 이 장면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뭐 좀 그린다라는 느낌인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가보겠습니다. 콤마가 있습니다. 콤마. 그리고 이제 whi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역시 중학교 단어 while. 자, while이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뭐 어떤 시간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뜻은 자, while 여기 보면요. 뭐뭐 하는 동안이나 써 있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때 while을 해요. 근데 이 두 번째 뜻을 보면요. 뭐뭐 하지만 뭐뭐라고 해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 두 번째 뜻. 자, 세 번째 뜻을 보면요. 어딨냐? 세 번째 뜻을 보면 뭐 그러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조의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암기를 할 때 얘를 반면에 라는 뜻으로 많이 외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EBS 해석을 딱 보면요. 얘가 지금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EBS에서 화가들이 이 특정한 장소를 그것의 거주지에서 벗어나게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왔지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은 제작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상대적으로 운반이 어렵고 단품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림은 뭔가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운반도 어렵고 별로 안 좋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는 그럼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화가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만이라는 해석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다. 저는 그러는 동안에 그러면서 그렇게 해오면서 그렇죠? 그렇게 해오니까 지금 제가 갑자기 그렇게 해오니까라는 말까지 했어요. 어쨌든 얘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이란 뜻입니다. 예. 그렇게 그림을 계속 그렇게 계속 사진을 이렇게 퍼서 한 장면 한 장면 이렇게 캔버스에 올리는 그러한 동안에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paintings 여기 s가 붙었으니까 하나하나의 그림들을 말해요. 자, 여기서 s를 빠지면요. 이것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행동 또는 그림 한 점이 될 거예요. 자, 근데 s가 붙었으니까 자, 그러한 그림들은요. 당연히 복수 워가 와서 time consuming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요. to produce 바로 생산해내기에 자, 그리고 relatively 상대적으로 difficult 어려워요. 자, 그러면 질문 상대적으로 어렵다. 상대적이라는 건 비교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랑 비교했을 때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포토그래피가 있죠. 사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얘는 어렵네요. 그럼 사진은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림이 있는 건데 그림은 좀 이렇게 별로 그렇게 좀 안 좋아. 뭐 어려워. 힘들어. 근데 상대적으로니까 사진은 아마도 좀 안 그랬을 거야. 뭐 이런 얘기 있겠죠. 그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 사람의 주장이 뭔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렵다. difficult. 근데 그게 왜 어렵냐면 그 difficult에 대한 설명이에요. to는. 그것이 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바로 뭐 하려고 하는 거? transport 또 나왔네요. 옮기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림들을 옮기는 거예요. 이번엔 여기서 트랜스포트는 장면을 옮기는 거였다면 여기서 트랜스포트는 그림을 옮기는 거고 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kind는 종류란 뜻을 갖고 있죠. 자, 이 종류란 뜻, 친절하다의 뜻, 요건 역시 초등학교 단어가 되겠습니다. 한 종류의 하나. 그러니까 결국 이 한 종류의 하나라는 뜻을 얘는 바로 단품, 수주, 생산이라는 단어. 물론 이런 뜻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아마 실전적으로 저런 단어 뜻을 생각하기보단 이건 한 종류, 딱 한 종류밖에 없는 하나의 작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작품. 왜냐면 우리 화가가 그린 그림은 어때요? 절대로 복사본은 복사본일 뿐 그 오리지널은 오리지널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라는 것을 옮기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산하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한 단점들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답, 이 5번이 답이었는데 여기 있는 답 선지를 넣고 해석을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여기 5번을 보니까 이게 답이에요. 자, 물론 우리가 지금 혹시 듣는 분이 고3이라면 한번 풀어보는 게 좋겠죠. 네. 자, places. 장소들은 did not travel. travel 뜻이 뭐죠? 이거 역시 초등학교 단어인데요. travel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여행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여행으로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영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소들이 여행을, 이거 where는 자리라는 뜻이죠. 여행을 잘 하지 않았었다? 장소들이 여행을 잘 하지 않았었다? 잠깐만. 사람이 장소를 여행했다는 거야? 아니면 장소가 여행했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의 해석은 바로 장소들이 잘 이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가서 장소들이 잘 이동하지 않았다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자, 우리가 이걸 다 연결해서 한번 마지막 정리. 자, 거의 20분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정리. 사진이 나오기 전엔 장소들이 잘 이동하지 않았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결론은 사진은 장소를 잘 이동시켰네요. 이동을 잘 시켰는데 아마도 사진이 나오기 전에는 그림들이니까 그림은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마도 어려웠을 거예요. 디피컬트 하겠죠. 왜? 그림은 한 땀 한 땀 화가가 가서 그 장면에 가서 그 풍경을 리프트하고 그걸 트랜스포트 엘스웨어로 한 거죠.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장소들이 잘 이동하지 않았다. 이해된 사람 1번.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2번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을 처음에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읽고 나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해석은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쵸?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이런 것들을 내가 혼자 힘으로 얘네들을 해석을 하려면 첫 번째, 답지에 있는 이 트래블부터 한번 볼까요? 자, 답지에 있는 트래블을 여행으로 외우면 왠지 여행은 사람만 하는 것 같잖아요. 왠지 이렇게 오역할 수 있거든요. 잠깐만. 장소가 잘 여행하지 않았다? 뭐야? 그러면 뭐 사람들이 뭐 여러 장소로 여행 못 갔다는 뜻인가? 누가 뭐 코로나 걸렸나? 왜 여행을 못 갔지? 이렇게 오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트래블이라는 뜻을 진짜 뜻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트래블이라는 뜻의 진짜 뜻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래블이라는 뜻은요, 기본적으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go, 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만 옮겨서 가면 돼요.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이동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travel은요, 이동하다로 외워두는 게 훨씬 좋아요. 특히 선생님이 그림 그린 거 봐요. 어떤 한 지역에서 어떤 한 지역으로 이렇게 화살표까지 있으면 너무 좋은 그림인데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영사전 뜻입니다. 자, 이 영영사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얘 봐요. 영영사전. 그러면 선생님은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영영사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go 가고요. particular distance 어떤 일정한 거리를 가요. from one place에서 또 another place.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place랑 이 travel이 굉장히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뭐 걸리버 여행기 같은 것도 걸리버스 트래블스 같은 이런 단어도 알고 여기 보면요. 블러드라는 피가 있는데 이 피도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여행을 가면 안 돼요. 이 피가 하나의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면 그게 여행이거든요. 자, 이해되시죠? 아, 그러면 트래블이라는 것을 우리가 외울 때 라이트도 트래블 할 수 있어요. 빛이 트래블 한다는 건 뭘까요? 빛 봐봐요. 이게 촛불 켰더니 빛이 내 눈까지 트래블 하고 있죠. 트레인은 당연히 트래블 할 수 있습니다. 왜? 여행 가니까? 아니요. 기차라는 그 기차도 어떤 한 지역에서 어떤 한 지역으로 트래블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뉴스도 트래블 할 수 있어요. 지금 나오는 이 예문들은 정말 자주 쓰이는 예문들이에요. 자, 지금 어떤 트래블이라는 걸 여행하다라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외웠다고 해봐요. 난 트래블. 오케이. 트래블. 트래블. 여행. 외웠죠. 너무 좋죠. 뭐 5초만 외워줘. 트래블 여행. 워낙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주 쓰는 단어니까 이렇게 썼을 때 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어떻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거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여러 예문을 다시 만나야 돼. 그죠? 아, 뉴스도 트래블 할 수 있구나. 그럼 까짓 거 플레이스도 트래블 할 수 있는 거예요. 트레인 그 기차가 트래블 할 수 있는 건 완전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죠? 빛도 인정할 수 있어요. 뉴스도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여기 보면요. 이 게이지라는 거 있는데 이 게이지는 시선이라는 뜻입니다. 시선. 응시, 주시, 시선. 그의 시선이 트래블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시선이 트래블해? 근데 그 over her face예요. 그녀의 얼굴, over는 완전히 덮어서 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녀 얼굴을 트래블하고 있다. 여러분들 어때요? 물론 이거를 여행해서 잠깐만 시선이 여행하는 거니까 이런 뜻 아닐까?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진짜 기본 뜻에서 시작을 해서 그 장면이 상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해석은 뭐죠? 한 명 쓴 사람 있겠지.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문장 하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보통 공부할 경우가 많아요. 플레이스가 트래블한다 그러면 장소 이동하나 보네 라고 끝내는 거야. 이걸보다는 내가 이 트래블이라는 해석을 잘 못했기 때문에 얘에 관련된 다른 예문들이 내가 정확히 알아서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그걸 또 유연하게 어떤 뜻이 플레이스가 트래블한 거랑 뉴스가 트래블한 거랑 사람이 트래블한 것. 그죠? 걸리버 여행기는 걸리버라는 그 사람이 트래블한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함께 있으니까 이 뜻이 무엇이구나. 그런데 그 기본 뜻은 어떤 한 지역에서 어떤 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그러한 뜻에서 나왔구나. 그러면 플레이스가 어떤 한 지역에서 어떤 한 지역을 이용했다? 그럼 장소가 이렇게 트랜스포트 바뀌었다는 거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단어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요. 이 TAR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끌고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TRA. 지금 제가 아까 해석할 때 좀 끊어서 하는 것들을 좀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할 때도 이 트랜스라는 자체가 어떤 한 지역에서 어떤 한 지역으로 옮길 때 트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트랜스젠더라는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트랜스젠더가 있죠. 그러니까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는 걸 우리가 트랜스라고 해요. 트랜스젠더라고 해요. 젠더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트랜스는 기본적으로 어크로스, 길 건너가다
가로질러 가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뭔가 가로질린다는 자체가 어때요? 저쪽에서 어디까지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트래블하고 굉장히 관련이 이 트랜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뭐 자세하게 영단어 수업이 아니니까 얘기하긴 그렇지만 트랙터 이거 어때? 견인차 그리고 트레일러 역시 뭔가 이동하죠. 트래크 지나간 자국도 어때요? 다 이동과 관련돼 있죠. 트래픽 교통도 그렇습니다. 트레이스 추적하다도 그렇고요. 트레이드 교역하는 것도 어때요? 이게 이제 비단길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라고 많이 하는데 이렇게 내가 돈을 주면 이 사람 비단을 주고 이런 길들을 트레이드 한다라고 하죠. 이거 말고도 이 트레이드가 이 쓰인 트레이 쟁반도 어때요? 어떤 한 지역에서 어떤 한 지역으로 음식물을 옮기죠. 예. 포트레이트, 이 포트레이트에도 이게 있죠. 이 그림을 그릴 때도 이게 끌면서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가 우리가 드로라는 단어 아시죠? 그게 끌다는 뜻인데 그리다는 뜻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트랙트 이런 건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끌어당기는 거, 매혹하는 거, 어떤 한 사람들이 어때요? 이 스토어라는 이 상점으로 다 끌어당기는 모습 보이나요?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옮기는 거. 어브스트랙트 추출하다는 뜻. 자, 추상화시킨다는 것도 어떤 내용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에서 어떤 한 지역으로 옮기겠죠. 익스트랙트를 뽑아내다. 우리 익스트랙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음료수라든가 이 과일 주스 같은 거 있죠. 이거 익스트랙트 한 겁니다. 자, 요 영화 봤나요? 네, 익스트랙션이라는 영화, 구출해주는 영화예요. 네, 뽑아내는 거죠. 감옥에서. 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트레인 같은 경우 역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트레인 하는 거예요. 기차라는 뜻도 있죠. 이 트레인이라는 단어 되게 재미있는 단어예요. 뭔가를 훈련시키는 것도 되면서 열차라는 뜻도 갖고 있죠. 열차도 어때요? 계속 하나가 하나 지역으로 옮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트레인이라는 것은요. 안으로 이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단어 한번 제가 쭉 봤는데 이렇게 어근까지 좀 정리가 되니까 이제 진짜 트레라는 그 어떤 어근의 느낌이 더 오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쌓이고 그러한 느낌들을 갖게 되니까 이게 장소를 옮긴다라는 뜻으로 자신 있게 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하면서 사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해석을 잘했다면 그래 그 화가들은 그 장소들을 아주 특정한 장소들에 그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그 특정한 장소를 딱 뽑아내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리지. 그래서 사진 이전에 그 그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장소들이 잘 이동하기 어려웠을 거야. 왜냐하면 굉장히 트랜스포트 디피컬트 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설을 들어보면 야 이렇게 어렵지 않냐. 그래서 답으로 place did not travel well로 답을 내게 됩니다. 자, 제가 그 해석을 좀 자세하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그 뒷부분은 조금 속독으로 빠르게 읽어도 아마도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결론. 물론 우리가 딱 한 문장, 두 문장 했네요. 딱 한 문장, 두 문장. 그리고 제가 왜 이 초등학교 고학년들한테도 수능 지문을 까지 하는 건 조금 오버할 수는 있는데 이런 스타일의 그 글을 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어차피 학교 내신 시험이나 수능 시험이나 제가 입시 영어만 얘기합니다. 저한테 회화 영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좀 질문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10% 안에 들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어떤 뭐 꿈을 꾸어서 뭐 의사라든가 뭐 공학자라든가 뭐 경제학자라든가 어떤 걸 하고 싶을 때 이 영어 때문에 발목은 안 잡히는 겁니다. 최소한 고3 때까지 수능 때까지. 자, 그러면 이것을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런 걸 우리가 단락이라고 하는데 이 단락의 글을 읽어줘야 돼요. 추천하는 것은 1일 1단락은 좀 추천을 합니다. 언제부터 좀 추천을 하냐면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만약 4학년 이상이면 3학년까지는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뭐 애플, 사과, 그죠? 바나나, 뭐 바나나, 뭐 이런 뭐 이렇게 사물 위주의 영어 위주 해서 뭐 회화 위주로 재미삼아 좀 하시면서 이 초사 때부터는 이 글 위주로 해줘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게 글을 읽으면서 방금 지금 선생님이 했던 그 어려운 지문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 얘네들이 상황을 생각을 하면 그 뜻이 이해가 되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 결국에는 지금 화가가 어떠한 장소에 가서 그 장소를 떠옮겨서 내 캠퍼스 종이 위에다가 이걸 이렇게 트랜스포트 하고 있구나라는 이 상황을 생각했을 때 더 잘 이해가 되는 글들을 많이 접해야 돼요. 안 좋은 글은 그냥 1대1로 한글말로 해석하는 그러한 훈련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황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단어가 정말 정말 진짜 의미, 트래블, 진짜 의미 아까 공부했죠? 여행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행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그런 진짜 의미 플러스 어근까지 한번 어원이라고 보통 하죠. 어원까지 해서 느낌을 딱 잡아버리면 방금 단어들 엄청 많이 외운 거 기억나시죠? 그죠? 외웠다기보단 쭉 훑어봤습니다. 외우는 건 자기가 다시 한번 훈련을 해봐야 돼요. 그죠? 자, 그렇게 단어를 다시 확인을 해서 내가 이 상황 속에다가 다시 이 단어가 뜻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의 단계예요. 자, 영어는 이해만 해서는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화를 시켜야 되는데 체화는 반드시 내가 한번 읽었던 것을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서 상황을 상상하면서 읽는 것. 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를 이미 분석했던 것 토대로 한 하루에 진짜 10분만 10분 복습. 좋습니다. 한 40분 정도 요거 해석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드려봤습니다. 질문 있으면 조금 받아볼게요. 오늘 약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렵죠? 그렇죠? 네. 상상하면서 읽기, 그 다음에 단어 정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생각보다 수능이지만 이거 끝까지 한번 볼까? 그 수능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게 그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영단어 뭐 3천자 외우기 이런 거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글을 읽으면서 찾되 그 의미가 어떠한 기본 뜻에서 확장됐을까? 이런 걸 계속 보는 거죠.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는 이 멀티라는 단어가 거의 다 앉지 않습니까? 멀티플레이. 그죠? 멀티는 여러 개라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 개. 단어의 어근을 찾는 방법. 일단은 단어의 어근에 관련된 어원에 관련된 책은요. 시중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영단어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영단어 수업. 그것도 어근을 위주로 정리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가르쳐서 영어를 한 1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가르쳤더니 1등급 거의 만점에 수렴하게 만든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겠죠, 이걸 읽고. 근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계속 소리 내서 읽어봤자 어, 그 체화가 잘 안 되죠. 그렇죠. 네, 그 고통스러워 또. 그래서 좀 자세하게 문장을 설명해 주는 수업들을 많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단어의 어근을 찾는 방법은 정말 너무너무 책들이 많아요. 네, 어원 책들은, 영단어 책들 중에서 그런 걸 가볍게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러면서 이런 거 외울 때, 자, 멀티플리케이션 있어요. 그러면 멀티플라이라는 단어가 더 기본으로 외워야 되는 단어죠. 그죠? 이 플라이는 뭔가를 접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멀티플라이가 곱하다는 뜻이고, 케이션이 붙었으니까 이게 증식, 뭔가 곱하는 거 되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증가, 뭐 이런 걸 뜻합니다. 자, 그러면 포토그래피스가 사진들의 이러한 증가는 especially 아주 특별하게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주어까지. 예, 한 45분 정도 지났는데 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상황을 생각하는 단락글은 모의고사 문제로 몇 학년일까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일까가 이제 가장 문제인데, 모의고사 문제로 하는 게 좋은 게, 이 모의고사는요 결론적으로 다 이런 단락글로 돼 있어요 이미. 그리고 꽤 완결성이 높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걔네들을 계속 찾아보는, 하루 한 지문 천천히. 그리고 여기 있는 단어들이 역시 이것도 1등한 거거든요. 21번 문제가. 여기 있는 단어들도 생각보다 거의 자, 제가 고등학교 단어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중학교 단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이미 단어 실력을 중3 정도 수준으로 조금 되어 있다면 이런 고등학교 모의고사 스타일의 그러한 지문들을 많이 읽으면서 상황을 생각을 계속 해야겠죠. 이 상황을 생각한다는 거 진짜 참 이 문해력의 아주 핵심입니다. 국어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근데 대부분은 그 단어의 1대1 대응을 막 생각해요. 계속 그 단어의 뜻이 이게 뭐였더라? 예를 들면 이 assimilate가 동화되다라고 나 어렸을 때 외웠는데, 이 동화되다를 외우면 어때요? 동화되다? 동화되다? 뭐 동화책이 되는 건가? 이 갖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assimilate. 이게 고등학교 단어인데, 지금 제가 이 고등학교 단어 좀 찾아봤는데 지금 딱 보니까 이 단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중학교 단어라서. 근데 이거 이 similar라는 단어 있잖아요. 같은. 그건 같게 만드는 거죠. 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을 동자 써서 괜히 멋있게 동화되다고 했는데, 결론은 우리가 동화되도록 외우는 것보다는 같게 만드는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가 있겠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쉬운 단어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책 한 권 읽으면 어근 찾는데 감이 오게요. 초6인데 브릭스 250 정도. 네. 초6이면요. 근데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부담감 없이, 대신 당연히 이거 한 짐은 고3들도 3등급 이런 애들은요. 이 한 짐은 지 혼자 분석하는데 1시간씩 막 걸려요. 그런 식으로 한 3년만 해보세요. 천천히 하루에 한 30분 정도 분석하는데 뭐 한 20분, 뭐 또 소리 읽는데 한 10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지문에 뭐 한 2문장, 3문장씩 천천히 재미만 있다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학부모님들 모시고 한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오늘 수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학부모님들이 질문이 더 있네요. 오늘 같이 수업도 거의 60명 정도가 같이 듣고 있는데, 오늘 같이 들었던 우리 학생분들은 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근에 관련된 책으로 제가 좀 추천하는 것은, 제가 진짜 시중에 있는 영단어 책 진짜 다 갖고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잠깐만.
음, 해커스 보카 어원편 요거 좀 괜찮고요. 강수정님이 쓰신 파워워드 영어 어휘 500개 씨앗 이것도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요것은 역시 미드 보카 수능 요것도 괜찮은데, 이제 이런 책들이 좀 그 어려움은 뭐냐면 이거 읽는데 대단한 뭐가 필요하죠? 대단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경성식 영단어는 조금 어려운 그 뭐죠? 1대1 대응으로 외우면 좋은 단어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입시에서 아주 결정적이진 않는데 그래도 1대1 대응으로 외웠을 때 도움이 되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경성식 영단어 책도 저는 나쁘진 않다. 완전 추천은 아니지만.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손에 잡히는 것들 위주로만 조금 제 주변에 제 주변에 있는 책들 위주로 좀 말씀을. 능률 어원편도 나쁘지 않아요. 네, 능률 어원편도 제가 어느 봤던 책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영단어 수업을 하면서 이 시중에 있는 책들을 다 참고해요. 그래서 좋은 것들만 쫙쫙쫙 뽑아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김지영님. 단어 암기하는 법, 궁금, 트래블이라는 여행을 외웠는데 원장님 스타일은 좀 다르네요. 윤서님, 윤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자가 시험을 좀 보는 게 중요하죠. 혼자서 어떤 단어를 한번 외웠다면 그 단어를 방금 이제 우리가 그 트래블을 외웠다고 쳐봐요. 그리고 이제 트래블에 관련된 여러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들을 그냥 요 단어들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봤죠. 오른쪽을 이렇게 가리고, 그죠? 트랙터, 트랙터 뜻이 뭐였더라? 이거 한 번 정도는 해야죠,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그 트랙터의 뜻을 외우는 거를 그냥 뭐로 외우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견인차 이렇게 외우는 거 싫다는 거예요. 1대1 대응으로 싫다. 트랙터 찾으면 당연히 견인차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 단어만 외우고 끝나는 거지만 제가 원하는 건 이 트랙터가 이런 트라라는 끌고 가다의 의미에서 온 거구나를 한 번 정도 다시 느끼면서 이렇게 견인하고 있는 사진도 한번 상상할 수 있다면 네, 더욱더 좋겠죠.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영어 또 관련된 또 우리 공부법 그리고 또 지문에 대해서, 그럼 수능은 상상만 하면 다 되냐? 또 그런 것도 아닌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조금 더 얘기를 나눌 텐데, 중요한 건 좀 유연한 사고, 어떤 것들을 1대1로 외우다 보면 겪게 되는 그 경직된 사고는 우리가 방금처럼 장소가 트래블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 네,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한 다다음 주 정도에 또 재미난 수업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써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영단어, 제가 우리 아이들 수업하고 있는 자료 중에 그 트래블 관련된 거 그거 좀 보내드릴게요. 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